세운빌딩 옥상 위로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이 건물만은 밤의 숨결을 아직 붙잡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다. 기수종은 옥상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손에 들린 휴대전화 화면은 몇 분째 같은 문자를 띄우고 있었다. 달애를 데리고 있다. 세운빌딩으로 와. 발신자는 전희경이었다. 수종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문자를 처음 봤을 때 그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전희경이라는 여자는 장난을 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서 급하게 문이 열렸다. 김선이었다. 숨이 가쁜 채로 그녀가 말했다. 달애 전화 안 받아? 수종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학교에도 없대. 그 말에 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수종이 휴대폰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문자를 본 순간 선의 눈이 흔들렸다. 전희경.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떨어지자 옥상 위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왜 달애를. 수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복수였다. 납치됐던 그날 이후 전희경의 눈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끝까지 끌어내릴 준비를 끝낸 사람처럼. 수종이 말했다. 세운빌딩으로 오라잖아. 선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선이 낮게 말했다. 달애한테 무슨 짓 하면. 수종이 말을 끊었다. 그래서 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공포, 분노, 그리고 아주 미묘한 계산. 세운빌딩. 모든 사건이 시작된 곳. 그리고 아마도 끝날 곳. 세운빌딩 지하 주차장. 차가 멈추자마자 선이 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전희경. 지하에서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메아리쳤다. 수종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건물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도 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기를 끊어놓은 것처럼.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전희경이었다. 그녀는 관리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뒤 의자에 묶여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달애였다. 입이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선이 비명을 질렀다. 달애야. 하지만 전희경이 손을 들었다. 거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한 발짝만 더 오면 애 다친다. 선이 멈췄다.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전희경 미쳤어? 전희경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미쳤지. 그리고 전희경이 천천히 말했다. 자수해. 수종의 눈이 좁아졌다. 뭐? 전희경이 말했다. 경찰 가서 다 말해. 그녀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다. 납치극, 오동기, 창신빌딩, 전부. 선이 숨을 삼켰다. 전희경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천천히 웃었다. 전 재산 넘겨. 지하 공간이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수종이 낮게 웃었다. 장난하냐? 전희경이 고개를 갸웃했다. 애 목숨 걸고 장난치는 사람 있어? 달애가 몸을 흔들었다. 선이 울면서 말했다. 알겠어. 그녀는 무너질 듯 말했다. 다 줄게. 하지만 그 순간 수종이 말했다. 잠깐. 선이 그를 돌아봤다. 수종아. 그러나 수종은 전희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애 풀어. 전희경이 고개를 저었다. 순서가 바뀌었어. 수종이 한 발짝 다가갔다. 이경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너 지금 선 넘었어. 전희경의 눈이 번뜩였다. 선? 그녀는 웃었다. 내가 납치됐을 때 너 어디 있었지? 수종은 말이 없었다. 전희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내 남편이 나를 팔아먹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너 뭐 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지금부터 지옥이야. 그리고 그 순간 지하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민활성이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군가가 그를 공격하고 있었다. 병원. 민활성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 곳곳에 멍이 퍼져 있었다. 의사가 고주란에게 말했다. 머리 충격이 심합니다. 고의 폭행 같아요. 고주란은 눈을 좁혔다. 누가 그랬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본인이 말을 안 합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민활성이 웃었다. 아주 작게. 고주란이 다가갔다. 누가 때렸어요? 민활성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지옥. 고주란이 눈썹을 찌푸렸다. 뭐요? 민활성이 웃었다. 세운빌딩. 수종은 혼자 지하 창고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전희경. 그는 이제 깨닫고 있었다. 이 싸움은 돈이 아니었다. 건물도 아니었다. 이건 가족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세운 빌딩 위로 다시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서 또 하나의 비밀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세운 빌딩 지하는 여전히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로 가득했다.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비밀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굴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다. 기수종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전희경이 다래를 데리고 사라진 뒤 지하는 텅 비어 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바닥에 떨어진 케이블 타이와 의자가 긁힌 자국뿐이었다. 수종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그 케이블 타이를 집어들었다. 달의 손목에 묶여있던 것.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창신빌딩 붕괴 현장. 전희경이 묶여있던 의자. 그리고 민활성이 했던 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수종의 눈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전희경, 넌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그때였다. 지하 계단 위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김선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수종아. 선이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거 우리 때문에 벌어진 거야. 수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이 말했다. 전희경 말대로 자수하자.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